어디든 누구든 부르면 달려갑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신개념 이동식 시사 토크쇼. 우리가 몰랐던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크고 작은 현안들을 콕콕 짚어봅니다. 시시콜콜 택시. 오늘의 주제는 자, 중간 점검우리에서 네. 시청회를 도착을 했고 여기 오늘 주인공이 계시네. 계시네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민선 7기 네. 1년 동안을 우리가 중간 점검해보기 위해서 시청 앞에서 시장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 시시콜콜 택시를 통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너무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걸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 말이 제일 마음에 드네요. 네. 오늘 보여드릴 수 있는 거는 전부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나저나 언제 봐도 웃는 모습이 참 좋으세요. 네. 머리는 많이 자라셨습니다. 예, 한 100일 정도 돼서 예. 털이 좀 자랐습니다. 예, 사실 오늘 말이죠. 기분 좋게 나오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중간 점검이에요. 네. 저희가 오늘 시험 치는 기분으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잘한 거는 잘했다. 우리가 그렇죠. 또 이렇게 시원하게 얘기도 하고 맞아요. 아쉬운 거는 사실 좀 아쉬웠다. 이런 얘기도 좀 하려고 합니다. 점수가 어떻게 좀 잘 나올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글쎄요, 저도 궁금하네요. 예. 만약에 오늘 저희가 물어보는 질문에 있어서 이게 다 민생들, 우리 시민들의 이야기거든요. 단디 답이 나오지 않거나 뭔가 속 시원한 답이 없으면 제가 머리를 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오늘 저희가 좀 제대로 확실한 좀 답들을 좀 네. 시원시원한 답들 얻을 수 있을까요?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1년 동안의 성적표 여러분들도 점수를 함께 매겨보시고요. 저희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죠. 택시로 1년 만에 모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시겠습니다. 자, 민선 7기 네. 4년 임기 중에 1년이 지났는데 벌써 1년이 다 됐어요. 그렇죠. 뭐 그동안에 뭐 칭찬, 걱정, 근심, 뭐 때로는 논란 1년이 굉장히 빨랐다라고 저희는 느끼는데 아마 저희보다 시장님의 1년이 더 빨랐을 것 같아요. 1년 아마도요. 정말 빠르셨죠? 어떠셨어요? 그렇습니다. 1년이 총알같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지진이 나서 뭐 그 이후에 머리 깎는 일도 생기고 네. 또 시민들이 분노해서 또 집회하는 일, 뭐 그다음에 또 경제가 워낙 나쁘니까 예. 탄력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조치들을 강구하는 그런 시간들, 그런 것들로 1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굉장히 바쁘셨죠. 아니, 제가 이렇게 차 룸미러를 통해서 살짝 얼굴을 보고 있는데 좀 머리가 조금 이렇게 좀 나시면서 청년 이미지가 좀 생기신 것 같아요. 어쩐지 좀 젊어지신 것 그죠?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예.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아니, 그러니까 이 머리 이야기는 사실은 저희가 좀 우스갯소리로 할 수도 없고 네, 하지만 좀 조심스럽습니다, 사실. 그동안 포항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편을 들어주게 했었던 일이기도 해요. 그 당시로 잠깐 시간을 돌려보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삭발까지 갔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좀 있었을 네. 거거든요. 그 시장님의 심정들을 시민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셨어요. 그러게요. 네. 무슨 마음이셨어요? 국가나 또 지방 정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위한 것, 시민들의 안전을 살피는 것, 이것은 무한 책임이거든요. 뭐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책임이 없다. 뭐 법적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으니까 거기만 내 책임이 있다, 이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은 총체적으로 잘했든 못했든 책임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어쨌든 지진이 일어난 것, 그와 관련된 후속 조치가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 모든 부분에 있어서 시장으로서 정말 무거운 책임감, 또 지진을 막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 등등 포함해서 저는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고 그에 대한 반성의 의미, 그런 의미에서 또 머리를 깎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지진이 그렇게 일어나서 그것이 어찌됐든 인재로 밝혀졌는데 네. 그와 관련된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 억울함을 시민들 대신해서 표현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중정부나 또 뭐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는 우리 시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루빨리 나서서 실질적인 조치를 해달라는 그런 염원들이 함께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예. 네. 반응들은 어떠셨어요? 주변에서 이렇게 삭발식까지 하고 난 이후에 여러 말씀들은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잘했다 하는 분들도 있고 또 뭐 머리까지 뭐 왜 깎나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다 여러 의견들이 많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좀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짠하게 오셨던 분들이 많았어요. 아, 많은 분들이 시장님의 그 굳은 결의를 또 느끼는 그런 계기였던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결기까지 보이셨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가는지 사실 이제 뭐 인재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들은 시민들도 이제 아는 만큼 이제 압니다. 그럼 이제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 진행 상황은 어떤지에 대해서 궁금해할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지진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는 거거든요. 예. 네. 그게 지금 우리 시민들이 20만 넘게 청와대 국민청원을 해서 목소리도 전달을 하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김정재 국회의원님도 발의를 하고 바른미래당 부산의 하태경 의원님도 또 발의를 했거든요. 올해 중에는 법안이 제정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아마 그 과정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겠죠. 뭐 책임이 어디 있느냐 또 어떤 법이까지 이렇게 그렇죠. 인정할 것이냐 네. 등등 이렇게 하는데 피해 국민들을 생각한다면은 합일점을 찾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긍정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싶습니다. 뭐 여러 뉴스를 통해서 뭐 이 특별법이 다양한 내용들이 쏟아져 나오고는 있지만 시민들에게 간단하게 조금 정리를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희망하는 지진 관련 특별법은 첫째는 지진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우리 주민들을 위한 피해 배상 내지는 보상과 관련된 내용이 분명히 규정이 돼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 지역의 경제가 많이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예. 그 충격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경제 지원책 그런 것들이 따라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안전도시라는 그런 이미지가 많이 세대되거든요. 네네. 그 안전도시가 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제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문제 또 지열발전소 직접적인 지진을 일으킨 저 지열발전소 처리와 관련된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에는 따로 우리 이 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만은 진상규명과 관련된 부분에서 책임질 건 책임져야 되는 부분 그러한 부분들이 꼭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는 것이 이제 시장님과 또 의원님들이 국회에 가서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신 거는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좀 더 목소리를 내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거든요. 예, 우선 국회 서울하고 세종시 이런 데하고 우리 포항하고 온도 차이가 많아요. 우리 포항 시민들은 굉장히 절실하지 않습니까? 예. 피해가 지속되고 있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이슈가 이제 1년 8개월 넘어가고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뭐 서울이나 수도권 세종시감을 많이 잊어버렸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최근에 서울에서 포럼이 2번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그 내용 이런 것들 가지고 프레스센터에서 있었고 서울의 대한상공회에서 그 건물에서 도시 재건을 위한 그런 또 포럼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되면서 우리 지역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그 주요 우리 부처 정치권 이렇게 온도 차이를 줄여나가는 작업을 계속 지금 하고 있거든요. 또 우리 시민들 중에서도 또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쪽 분들도 굉장히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으니까 또 그만큼 더 빨라질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힘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3년이 남았지만 1년에 대한 평가가 또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예. 지금 1년 동안 우리 포항시가 낸 성과들
간단하게 좀 자랑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릴게요. 어떤 성과들을 좀 냈다고 생각하세요? 포항 지진과 관련해서 이것이 인재로 정부 정밀조사단이 발표를 하기까지 그거 하나 큰 성과로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과 함께 이룬,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힘을 보태고 관련된 전문가들이 포항 시민의 입장에서 활동하지 않았다면은 또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저는 장담을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또 하나의 큰 성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의 지속 발전과 관련된 도시 환경 부분, 예. 우리 철길숲 그린웨이 사업이 1단계, 네. 그것이 이제 구팡역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제 전부 완공이 됐다는 부분, 그것이 우리 시가 나아갈 방향, 산업도시이면서도 생태도시, 환경도시 이런 부분에 지향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 그런 부분이 아주 저는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강서 연구개발 특구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러한 부분도 오랫동안 준비를 해오다가 우리 시가 이제 기반을 새롭게 하나 다져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 곧 이어서 정부로부터 발표되면은 2차 전지 배터리 관련된 규제자유 특구, 영일만 관광 특구 이런 것들과 함께 또 포스코 벤처밸리 이런 것들과 함께 포항이 새롭게 도약하고 새로운 산업이 일어날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된다는 거, 뭐 그런 것들이 하나의 성과다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도시 이미지, 도시 문화, 그리고 도시 미래가 이제 바뀌어 나가는 디딤돌이 됐던 몇 해가 되지 않았나, 특히 1년이 되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더불어서 지금 저희가 가고 있는 곳이 영일만 산업단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쪽에서 여러 가지 뭐 산업에 대한 또 미래 가치가 있고 현지에 들어오는 것들이 많다 정도는 아마 시민분들이 아실 텐데, 어떤 식으로 바뀌어가고 있는지, 말씀하신 대로 뭐 어떤 산업이 들어왔는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가는 길에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님. 예, 우리 영일만 항 뒤에 있는 산업단지는 굉장히 귀중한 지역입니다. 우선 영일만 항이라는 종합국제물류항만이 있기 때문에 무궁무진한 성장 가능성이 있거든요. 특히 우리 항만이 앞으로 북방경제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면은 굉장히 이게 급성장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배후에 있는 것이 우리 영일만 산단이기 때문에 거기에 각종 기업체 또 중요한 연구 단지 이런 것들이 함께 들어가서 포항의 미래 먹거리 쪽으로 또 포항의 일자리 쪽으로 이렇게 디딤돌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할 거고요. 그 영일만 항과 현재 KTX 역사 사이에 철도가 올해 10월달 정도 되면은 정식으로 개통이 될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영일만항에 컨테이너 물동량이 바로 들어가고 나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는 것은 배후 산업단지가 엄청나게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앞으로 우리 지역의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가는 미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산업 중에 핵심 산업인 2차 전지 관련된 산업. 굉장히 시민분들의 관심이 네.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 산업이 그게 앞으로 엄청나게 확장될 거거든요. 그 지금 가는 그 에코프로라는 기업은 제가 공을 들여서 2017년도에 옮겨온 기업이거든요. 저 충북, 오성, 정원 그쪽에 있던 기업을 이렇게 옮겨와서 2차 전지의 중요한 부품인 소위 양극재라는 것을 생산하는데 이게 앞으로 1조 5천억까지 투자가 될 거거든요. 현재까지는 한 2천억 정도가 넘게 투자가 됐을 겁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일자리가 최소 한 2,500개, 3,000개 정도 기본적으로 그 회사를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네. 거기에 가속도가 붙으면은 이 회사가 더 크게 지금 10만 평 규모로 지금 돼 있는 것이 그것이 앞으로 뭐 15만 평 또 저 블루밸리 산업단지까지 퍼져서 더 크게 될 수가 있거든요. 2차 전지 산업은
확장성이 엄청 크거든요. 세계 시장 수요도 크고 그게 우리나라가 굉장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거든요. 기술 네. 경쟁력을. 그 중에 가장 큰 기술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가는 에코프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희망적이고 특히 거기에다가 2차전지 리사이클 새로 재생하는 그런 그 규제 특구도 함께 정부에 지정해달라고 건의를 해놨기 때문에 이것하고 함께 되면은 뭐 이 확장성 무궁무진하거든요. 플러스 알파. 예,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 포스코의 포스코 케미칼 과거의 포스코 캠텍 네. 네네. 거기에서 또 중요한 그 2차전지 소재인 음극재 이것을 양산하기 위해서 블루밸리에 몇만 평 규모의 땅을 확보를 해가지고 올해 중으로 그 기공식에 들어갔거든요. 그렇게 되면 포항이 그야말로 2차 산업과 관련된 데 있어서 여기가 굉장히 앞서가는 지역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뭐 철의 도시에서 또 다른 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네. 시민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궁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사업이 들어와서 잘 되는 건 좋은데 그럼 그리 되면은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플러스 요인이 생기지? 시민들의 우선 삶이 일자리. 어떻게 바뀌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우선 일자리가 에코프로 하나만 하더라도 2,500, 3,000개 정도 일자리 생기는 부분을 제대로 된 일자리 그 취직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기술력을 터득해야 되잖아요. 예. 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포항대학, 설린대학, 뭐 더 크게는 위덕대학 이런 대학들과 함께 우리 생산에 중요한 그 인력들을 양성을 하고 더 중요한 개발 인력, 핵심 인력들은 포스텍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동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서 이 일자리를 메고 나가면은 전부 그 자리가 우리 지역의 일자리가 되는 거죠. 거기에 플러스해서 아까 말씀드린 규제차의 특구가 되면은 이 지역의 뭐 2차전지 완제품 또 그거와 연결된 여러 가지 산업들 이런 것들이 함께 일어나기 때문에 일자리 확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말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철강산업 이후에 굉장히 큰 하나의 산업의 축이 지금 막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500명, 3,000명 정도면은 뭐 체육대회 한번 해도요. 근처 상권은 그렇죠. 아마 또 예. 가족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네. 하루 정도 매출은 그냥 나옵니다. 네. 더불어서 플러스 알파 효과를 내는 거니까. 아, 보기 좋네요. 네. 다른 기업들도 앞으로 많이 들어오나요? 예, 관련된 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우리가 이제 목표를 하는 것은 미래 신산업과 관련된 부분, 미래 신산업 관련된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2차전지 부분, 그 다음 네. 또 하나 부분이 바이오 부분이거든요. 바이오 산업, 신약 산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포스텍의 전문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또 포스텍 산의 생명과학 연구소도 있고 또 중요한 그 기술을 개발을 할 4세대 방사능 가속기 세계에서 세 번째로 있는 기존에 있던 3세대 방사능 가속기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 연구를 더 활성화 시켜줄 바이오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 이런 것들이 막 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거기와 가까운 경제자유구역에 소위 신약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할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 지식산업센터, 이 바이오 산업, 신약 산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연구기관들, 기초기관들, 이게 다른 지역에 없는 것들이 우리에게 지금 기공이 되거나 몇 년 이내 전부 다 완공이 되거나 이렇게 될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 바이오 산업 또한 굉장히 크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포항의 미래의 한 축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2차 전지의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기지 에코프로. 예. 2차 전지. 아마 시민들은 2차 전지가 뭔가라고 생각하기도. 쉽게 얘기하면 배터리. 배터리. 예. 자, 우리 전기 자동차 예. 배터리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어떤 배터리냐에 따라서 차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갖고 계시는 핸드폰, 예예예 4차 산업혁명 시대 또 뭐가 발달하겠습니까? 인공지능, 예. AI, 로봇. 네. 여기에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배터리. 그렇죠. 그러네요. 그게 2차 전지. 아 그거를 생산하는 곳이 네. 여기군요. 네, 그러니까 그 산업이 얼마나 확장되겠습니까? 그럼 모두 그렇게 될 겁니다. 아니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사실 이 기업이요 유치해 오는데 굉장히 힘들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다른 지역에서 조금 더 성장하기로 했던 게 포항으로 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본거지가 충북에 있었죠, 오송. 그럼 어떻게 데리고 오셨어요? 그 마침 여기에 CEO가 예. 우리 포항 출신. 아. 그리고 고향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아주 강했어요. 예. 끈질기게 가서 부탁도 하고 호소도 하고 예. 예. 고향을 좀 살려달라. 아 살려달라고.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세요. 예. 청주, 오송, 내륙이잖아요. 예 그렇죠. 원료도 수입을 해야 되고 또 수출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이거 바다가 바로 있어야죠. 있어야죠. 그럼요. 여기 영일만화 예. 바로 요 앞이잖아요. 걸어갈 수 있잖아요. 예예. 거기서 갖고 오고 나가고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포항의 장점을 그대로 살렸군요. 그렇죠. 그 다음에 포항이 또 연구개발 기관이 많잖아요. 예. 2차 전지와 관련된 새로운 기술 이런 것들을 개발하려면 방사능 가속기를 활용할 거거든요. 그렇죠. 4세대 방사능 가속기.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새로운 신기술, 세계를 앞서가는 그런 기술들이 계속 마련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큰 기업이 하나 들어오면은 그 연계되는 산업들이 쭉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부품을 납품받는다든지 네. 또 이렇게 생산된 부품을 가지고 다른 완성품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2차 전지와 관련된 산업들이 이 주변에 꽉 들어서고 저 너머 블루벨리 산업단지까지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기대하는 미래 신성장 동력이 예. 여기에서 가시화되고 있는 앞으로 이 지역을 배터리 생산 파크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서 예. 2차 전지 파크 뭐 이런 식으로 붙여서 완전히 특별한 지역으로 만들어 갈 거거든요. 우리 시민들하고 함께 관심을 가지고 응원도 하고 그렇게 하면 결국은 이게 포항의 기업이 되잖아요. 일 년 뭐 재선이잖아요. 1년 동안 저는 그게 좀 궁금해요 개인적으로. 시민들 많이 만나실 거 아니에요. 예. 들었던 얘기 중에 참 기분 좋은 말 그리고 들었던 얘기 중에 아 정말 가슴 아프게 꽂혔던 말 혹시 가슴에 있는 게 있으세요? 그 그리는 이 숲길을 걸으면서 네. 그 자긍심을 느낀다는 그런 시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렇게 들으면은 그 사업들을 더 확장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구나 이런 또 생각을 하고 그럴 때는 그분들이 진짜 고맙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예. 오. 여기를 만들어줘서 예. 바로 집 앞에서 운동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여유를 느끼고 건강도 챙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다 이렇게 고마워하는 뭐 그런 이야기도 듣고 네. 또 반면에 왜 이렇게 경제가 나빠? 시장은 뭐하노? 이런 부분은 참 가슴 깊게 참 이렇게 꽂히거든요. 예. 내가 책임을 더 통감하고 더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 또 최근에 환경 관련된 걸로 가지고 걱정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게요. 네, 그런 부분 시원하게 하루아침에 그냥 단칼에 이렇게 시원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실정 이런 부분들이 들었을 때는 또 저 자신에 더 채찍질을 하고 또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도 더 다지고 그렇습니다. 예. 시장은 뭐하노? 이 말은 그러니까 물론 그 시장님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생활이 답답한 마음이죠. 답답한 마음에 나오시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사실 그만큼 요즘 어렵다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예. 이 정도로까지 힘든 적은 없었다라는 얘기도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예. 무엇보다도 지금 아까 희망적인 얘기들을 많이 했지만 당장 우리 삶이 조금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민생 경제 살리기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우선은 그
그 제일 많이 애로사항을 느끼는 분들이 우리 일자리 부분, 근본적으로는 기업을 유치를 해오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만 하루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단기 일자리라든지 정부와 관련된 공모 사업을 해서 받아오는 그런 그 공공 일자리 사업 이런 것들도 계속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지역의 경기가 돌아야 되니까 지역의 화폐가 조금이라도 오랫동안 돌고 더 많이 돌고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상품권, 지역사랑 상품권을 대규모로 올해 3년째로 발행을 해서 네. 우리 지역에 조금이라도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반응이 굉장히 좋죠. 예. 네.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벤치마킹 와서 이게 따라가려고 하는 거 보면은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지역의 공사가 좀 더 많이 일어나게 하고 우리 지역의 업체가 여러 가지 그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자재 구매 확대, 일자리 확보 이런 부분에 의해서 뭐 훈령을 제정을 한다든지 또 그것이 강력하게 현장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여러 민간업체뿐만 아니라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노력을 하고 있는 거, 협조를 해나가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무리 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지만은 시민들의 피부가 근본적으로 나아지는 부분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늘 송구서 이렇게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그 부분 대해서는 뭐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시민들의 기대에 다 못 미친다고 저는 늘 자책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조금 네.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저희가 이 택시를 통해서 많은 민원들을 좀 받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곳곳의 민원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들도 많고 SRF 요 문제 사실 관심 있는 분들 많거든요. 민원들 많이 접하시잖아요. 우선 이 쓰레기 소각 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이것을 매립해 나가는 부분은 한계에 와 있거든요. 네. 우리 포항도 그렇고 대한민국 전체가 땅덩어리가 적기 때문에 정부에서 환경부를 통해서 이것을 오랫동안 계획을 해서 여러 도시로 지금 확산시켜 나가고 있는데 우리 포항 것이 가장 최근에 거고 가장 그 좋은 시설입니다. 그 중에서 그래서 이 시설을 제대로 운영을 해서 결국은 쓰레기 문제도 해결을 하고 우리 시민들이 이 불편함을 안 느끼도록 하는 그런 문제를 같이 해결해 보자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시설이 여러 가지 이 환경 재해 물질을 배출하는 거 아니냐 라는 걱정이 있으시죠? 이런 걱정을 하고 우려를 하고 특히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걱정하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해서 저는 이 시설이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은 객관적으로 검증을 해서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은 이것은 조치를 해야 되죠. 보완을 한다든가 뭐 중단을 한다든가 뭐 모든 걸 포함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시설이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은 이것은 운영이 돼야 되거든요. 현재까지 만들고 또 운영하고 이렇게 한 전 과정을 통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 부분을 객관적으로 검증을 해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은 저는 뭐 어떤 조치도 할 생각이거든요.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나가는 것이 또 하나의 시장의 책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해당 지역 주민들한테 네. 민관 합동 점검단을 만들어서 점검을 해보자. 조사도 협의회를 하고. 만들어서 조사도 예. 하고 협의를 해보자. 24시간 모니터링도 하고 다 예. 해보자. 그 다음에 또 남구 지역은 공단이 처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 자체적으로 사실은 오랫동안 많은 불편을 겪어왔거든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작년에 기업들, 우리 시, 환경 전문가, 또 시민단체 이런 모든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철강공단 산업단지 생태보건협의회를 만들거든요. 만들어서 그 협의회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보자. 그러니까 이게 뭐 시가 단속만 한다고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기업들이 또 해당 기업들이 나서야 되잖아요. 또 그것을 객관적으로 감시하고 이렇게 보는 또 그런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제대로 진단하고 문제 있는 데는 기업과 우리 시가 같이 돈을 투입해서라도 우리 시민이 원하는 수준의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사실 요즘 주거 공간으로서 선택을 할 때 이런 녹지가 있는 지역을 굉장히 선호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주변에 계신 분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녹지 공간 포항에 이제 앞으로도 더 많이 생기나요? 그렇습니다. 이런 길들이 이 길뿐만 아니고 여기에서 시내 곳곳으로 연결이 돼서 출퇴근도 그렇게 하고, 또 뭐 시장 보러 갈 때도 그렇게 하고, 누구를 만나러 갈 때도 이렇게 하고, 그런 쪽으로 확장시켜 나가도록, 그야말로 포항이 걷기에 아주 좋은 도시, 또 자전거 타기에 아주 좋은 도시, 이런 쪽으로 바뀌어 나가도록 저희들이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해가 중천일 때 만나서요. 네. 이제 이렇게 시민분들이 퇴근할 시간까지 저희가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1년에 대해서 중간 점검이다 이런 얘기를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하루가? 하루 뭐 두 분하고 같이 있어서 예. 즐거웠고, 택시도 공짜로 태워주고 해서 좋았습니다. 또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제가 1년 해온 거 여러 가지 부분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도 돼서 아주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짧게 대답 듣겠습니다. 5글자, 네. 6글자 안으로요. 나에게 포항이란? 희망입니다. 희망. 나에게 삭발이란? 사랑입니다. 누구에 대한 사랑입니까? 시민에 대한 애정과 사랑인 거고, 포항에 대한 사랑입니다. 좋습니다. 자, 1년을 돌아봤습니다. 아직 3년이 더 남아있어요.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네. 있는지, 때로는 칭찬, 때로는 채찍을 여러분들의 입으로, 여러분들의 손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함께 3년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